저는 제 아이를 병원 안 가고 키운 18년차 엄마 최연희입니다. 13년 전 카카오 스토리에 아이들이 아플 때 제가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돌봤는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에 많은 엄마들이 공감을 해주셨고 그래서 깐깐한 연희 씨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 아이를 키우며 겪은 실제 경험이 있고 13년 동안 수많은 고객들이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가까이서 봐왔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다녀온 날 애가 갑자기 설사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영장 물을 먹어서 바로 장염에 걸렸나? 물놀이 중 오염된 물을 삼켜 설사성 감염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아이가 물놀이 한 날 바로 설사했다고 그날 수영장 물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원마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염은 하루나 이틀 뒤에 나타나고 어떤 감염은 며칠, 길게는 1, 2주 뒤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설사를 하면 그날 먹은 음식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지난 1, 2주 동안 물놀이를 했는지, 외식을 했는지, 같이 다녀온 가족이나 일행 중에 비슷한 증상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원인을 단정하기 전에 시간의 흐름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설사 횟수만 세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 번 했는지도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을 마실 수 있는지. 두 번째, 소변은 평소처럼 나오는지. 세 번째, 아이가 평소보다 심하게 축 처지거나 반응이 떨어지진 않는지. 네 번째, 계속 토하거나 피가 섞인 변을 보지는 않는지. 아이들은 아프면 누구나 어떤 아이라도 기운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눈을 맞추고 물을 조금씩이라도 마시고 소변도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있는지와 물을 전혀 못 마시고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고 계속 처지고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엄마가 봐야 하는 것은 병 이름이 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입니다. 토하거나 설사할 때 한꺼번에 많은 물을 먹이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은 한 번에 많이 주기보다 밥숟가락으로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중요합니다. 토와 설사가 반복이 된다면 일반 음료수나 달달한 음료수보다는 음료라 하는 거 있죠. 포카리 스웨트나 뭐 게토레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조금씩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달달한 소금물인 거죠. 아이가 무엇을 먹었는지 보다 언제 토했고 언제 설사했고 물을 얼마나 마셨고 소변은 또 언제 봤는지 꼭 기록해 두세요. 병원에 가게 되더라도 기록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조금도 마시지 못하고 계속 토하거나 소변이 눈에 띄게 줄거나 아이의 반응이 떨어지고 심하게 처지거나 피가 섞인 변을 보거나 심한 복통이 계속되거나 상태가 빠르게 나빠진다면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수준이 아니라 엄마가 보면 바로 심각한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에서 더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새 아이를 병원 안 가고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병원을 무조건 피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몸을 자세히 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필요한 진료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록하고 어떤 신호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는 엄마가 제일 잘 알죠. 병원을 안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겁먹지 않으면서도 위험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엄마가 갖춰야 할 진짜 관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물놀이 후 아이가 열이 나거나 콧물이 날 때 정말 이게 물에 젖어서 감기에 걸린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놀이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 아이 키우는 분께도 공유해 주세요.